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지금 피파리도 끝나고요. 독서 모임이 끝났죠. 우선 감정적인 거, 전 너무나 좋았어요. 계속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저희는 줌으로 하죠. 얼굴로 만나지 않았죠. 뭐 사람들은 되게 안 졸릴 졸리다 어떻게 뭐 오프라인도 못하는데 줌은 뭐 인터넷은 뭐가 좋겠냐 하는데요. 진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얻는 게 많으니까 집중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니까 그 해독의 내용이 우리의 수준으로 나눠 주시니까 그게 또 너무나 잘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막 자영자 대표님을 만나면서 피파리를 독서 모임을 알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변동성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그 공감도 같으면서도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계속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밤 9시에 하는데, 피곤한 거 뭐 이거저 없고요. 오히려 오늘 제가 이제 자영자 대표님도 만나고 많이 깨지고 왔죠. 깨지고 오고 감정 상태 좋지 않았어요. 감정 상태가 좋을 리는 없죠. 그러나 빠르게 이성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이것처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하는 거. 근데 거기에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를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고 본인이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졸리더라도 그 안에서 깨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내 스스로가 이걸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이 너무나 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깨닫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오프라인이 아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요, 다 핑계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 다 몰라서 하는 거다. 본인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먹는 거 하나로 막 울고 싸우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다. 그냥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모르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심플함.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나 좋았고, 사실 알매도 레벨이 있다라고 저는 늘 느껴요.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전 0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그리고 1단계가 그거죠. 인지하는 상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 처음 스타트. 그 다음 2단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지 이론을 듣고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 2단계. 3단계. 그걸 계속 반복해요. 내가 나눠요. 내가 나눠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요.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누잖아요. 우리 멘토님이나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자,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게, 나누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나를 발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또 어떤 충동이 오냐, 어떤 아픔이 있냐, 자책으로 하게 돼요. 쉬워요. 내 자책해버리면 왠지 좀 뭔가 부담을 더는 것 같고 내가 좀 겸손해 보이고 아유 쓸데없고요. 그 안에서 그 자책에서 또 우리는 배운 게 있어요. 인지 셀프 피드백,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긍정을 갖고 와서 본인의 잘한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가 몇 단계인지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가 알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메타인지가 이제 발동이 되죠. 이 메타인지가 발동하는 순간에서 다시 이제 이론으로 박스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경험 속에서 시장성을 보게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시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시장성을 보면서 또다시 나누죠. 나누면서 나는 점점 이걸 반복하면서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암 속에서 이제는 현장에서 부딪혀야 돼요. 현장에서 부딪혀서 깨져야 돼요. 어떻게? 작살나게. 내가 이론으로 내가 0단계에서 알미 레벨이 올라갔고 내가 메타인지까지 발견이 됐어. 내가 이게 안 되고 시장성까지 받아냈어. 근데 내가 막상 고객들 앞에서 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그 많은 사람들의 또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유연성 있게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브리핑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소통 기술 뭐가 있어요? 경청, 동의, 질문, 질적인 질문, 뾰족한 질문, 그 다음에 동의, 격려, 그 다음에 고립식 질문, 확정식 질문, 그 다음에 거절의 5가지 카테고리, 뭐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나 지금 안 돼요, 결정권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 뭐 등등. 그리고 나머지 클로징이에요. 이걸 제가 말해서 어차피 카테고리를 아는 거잖아요. 소통의 프로세스를 아는 거고 브리핑의 프로세스를 아는 거예요. 소통의 프로세서 그 브리핑의 프로세서 중에 소통 기술이 있는 건데 자, 이 구간을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제가 잘할까요? 처음부터? 아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와장창창 깨지고 또 경험을 해서 또 거기에서 메타인지가 또 다시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 또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 아세요? 변동성? 그만하고 싶은 그 충동이 옵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편한 생각으로 이 무의식은요 또 발동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위기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하지? 얘는 끊임없이 다른 창의력? 그냥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 지금 잠깐 뭐 다른 일도 같이 해볼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찾게 되죠. 그 질문 속에 그 생각 속에 나는 다른 것이 또 무엇이 있나 또 찾게 되고요. 그 찾다가 아, 이거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내가 기존의 나와 아닌 성장을 통해서 정말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교육에 투자해서 결국엔 거기까지 왔는데 이 훈련 속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다시 내 생각이 있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위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위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의 생각이 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뭔가 어려움 생기면 다시 내가 기존에 했던 경험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 속에서 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 반복 속에서 내가 한 의사결정에 남 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지금 저는 새로운 사업을, 저의 이제 피파리를 독서 모임을 알리면서 이렇게 저처럼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여기를 인도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알미, 그 지식이 와장창창 내가 아는 게 아닌 거를 또 와장창 느끼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해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과 빠르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멈춰있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차이점은 바로 요거 하나예요. 피드백.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면요, 자, 어려워요. 영업사원들,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 다 불확실성에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불확실성인 사람들, 손님들 얼마나 불확실성에 특이한 사람들, 진짜 막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막 소통 안 돼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뭐 정말 갖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신뢰가 안 된 상황에서 막 이해관계로 서로 필요해서 부동산은 집 보러, 집 내놓으러, 뭐 등등 정보 얻으러, 부동산은 계약을, 이 사람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서 돈을 얻는 거, 그 이해관계 속에서 또 그 안에서 막 많은 변동성도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나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 뭐 원망, 뭐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해주느니, 뭐 진짜 사람 상대하는 일이요, 정말 최고의, 저는 최고의 에너지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최고의 배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다음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틀렸는지, 뭘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아 내가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경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제가 이번에 저희 멘토님께,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피드백 받은 게 그거예요. 경청을 정말, 칭찬을 진짜 뾰족하게 해봤냐. 그 피드백을 받는데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냥 뾰족했어요. 아, 내가 이걸 또 놓쳤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했던 내 다음이 송곳 마냥 뾰족해졌어요. 그럼 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서 또 변동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변동성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죠. 그 어려움 부딪히는 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나오죠? 그럼 또 뭐예요? 또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게 덜 틀리게 가는 거고,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게 가는 삶입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성장하고자 하는 과정, 내가 원하는 삶을 가고자 하는 과정. 근데 이제 제가 왜 피파리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냐면, 쪼갠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중에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안티프레지를 가는 삶, 정말 찰리 커크처럼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삶,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그 찰리 커크라는 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분이 만약 살아있다면 저는 지금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관심이 없었던, 몰랐던, 언어도 몰랐던 저에게까지 그분의 존경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또 저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오늘 주하연 대표님이 나눠주신 모든 내용들이요. 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결국엔 이런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누군가를 도우는데 가치 있게 돕는 거. 보시면 되게 뭐든지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수준, 레벨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원성 두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배움에도 레벨이 있고, 알매도 레벨이 있고, 내 성장에도 레벨이 있고, 또 뭐가 있냐. 그냥 다 레벨이 있어요. 그 키워드 하나의 속에서도 다 레벨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죽도록 배워야 되고요. 평생 죽도록 배워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팩트. 저는 이걸 인지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인지하고 아는 사람이 정말 언제나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본인에게 투자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33 법칙은 저는 아이승은 대표님 책을 통해서 먼저 익숙했었어요. 그러니까 친숙 정도였죠. 책을 통해 333 책을 333 법칙을 알았어요. 자, 이 얘기를 저는 해요. 이걸 듣는 분들 333 법칙 아세요? 모르죠? 그럼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당신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 인지하셔야죠.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얘가 봐볼까요? 저는 몇 천만 원을 교육에 투자한 사람인데 남들은 유튜브를 하지 않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영업하고 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인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모른다?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근데 또 내가 아는 걸 반대로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근데 거기에 알미라는 거에 레벨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따져봐야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레벨이냐? 아니면 내 업에 대한 그냥 거기에 대한 레벨이냐? 아니면 진짜 인생 자연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통합적인 거에서 알에 대한 레벨이냐? 되게 이 얘기 들으면 머리 아플걸요? 말하고 있는 저도 머리가 아픈데. 자, 333 법칙을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의 그 뭐야, 여기 책 있어. 그 TM 영업으로 억대 연봉 버는 비법, 이 책 있어요. 이 책을 저는요 콜드콜 배우려고 영업 잘하기 위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운으로 돈 버는 게 아닌 진짜 제 기술로 제 능력으로 벌고 싶어서 저는 이 콜드콜 관련된 책을 진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5권에서 10권 사이 내로 한꺼번에 샀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에게 투자예요. 이렇게 책을 사서 저는 다 읽지 않은 책도 다 많아요. 제가 이 책 빼고는 콜드콜 책 나머지 산 거는 그냥 버렸거나 그냥 한 곳에 처박혀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서 진짜를 찾았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저는 333 법칙에 대해서 인지했어요. 인지했죠? 인지만 했었지? 최근에 저희 이제 대표님이 333 법칙을 살고 있냐라고 말씀하셨나? 다른 PD님의 인터뷰 때도 333 법칙이 나왔지만 저하고도 했을 때 333 법칙이 나왔는데 오늘 또 피파리 때 333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더 플러스 하나 추가된 거. 333 법칙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의사항까지 오늘 알려주셨어요. 저희 주하영 대표님이 333 법칙의 주의사항에 대해 얘기해 줬는데 우선 333 법칙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를 생각해서
30%는 우리가 자산 분배를 잘해야 돼. 성공하는데 엄청나게 커요. 왜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원 똑같으니까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30%는 멘토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데 멘토의 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까지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30%는요 나에게 쓰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는 시간, 내가 창의력으로 막 상상하는 시간, 내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나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들, 나가 창의력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피드백을 받았어. 대표님의 피드백을 받았으면 우선이 인지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될까요? 아니요. 내가 그걸 다시 묵상하고 그걸 다시 내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내가 사람들이 진짜 내가 대표님들을 돕는다라고 다니는데 진짜 대표님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 어떤 도구를 하는 사람일까? 지금은 저는 연결이거든요. 저희 대표님 이렇게 배움으로 30%를 배우는 거에 쓸 수 있는 걸 저는 알리는 거. 전 너무 이건 사명 있고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하고 나머지 30%는 나누는 거. 저는 자영업자 대표님들에게 나누죠.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누잖아요. 오늘 배움을 또 저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뭔지를 제가 오늘 더 집중하게 되었던 건 처음에 당연히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해야 되고 당연히 그 말을 나누는 것이 내가 나눠봐야 내가 메타인지에 들어오니까 내 머리에 박히니까요. 근데 그 인지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에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뭐 예를 들어 제가 경청 뾰족하게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던 피드백을 그럼 이걸 제가 하겠냐고요. 어설프고요. 어색하고요. 저도 상대방이 어려워서 새로운 대표님들 만나면 긴장하고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칭찬을 할게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칭찬이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편 칭찬하려고 그런 거를 그때 저희 교회에서 그 어머니 회 사람들끼리 막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건 자식이건 내 가족에게 칭찬을 해보자. 칭찬이나 감사함을 전하자. 얼마나 창피하게요. 그리고 그 남편의 막 미운 점만 보이지 착한 점 안 보이잖아요. 감사한 점, 칭찬한 점 얼마나 안 보이는데. 근데 그걸 계속 해보잖아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돼요. 방금 이 333 법칙에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대표님의 피드백을 받고요.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표님들 만나면서요. 내가 오늘 어떠한 칭찬을 오늘 더 하나를 추가했지? 내가 이분들하고 더 질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뾰족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뭘 했지? 내가 이분들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지?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후들겨 맞거든요. 제 스스로에게. 근데 그게 방금 이 주의사항을 내가 지금 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래 나에게 질문. 이게 내가 나를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우리가 대표님이 배우는 것 중에서도 또 그 외에도 다른 책들을 막 있잖아요. 정말 많은 정보 속에 우리는 노가 되어야 된다. 그 많은 거에서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기 위해선 멘토님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아닌 거 안 되는 것도 찾아내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하고 경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경험 속에서 되는 것만
되고 아닌 것도 찾아내서 그건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다 플러스 되는 것만 하는 건 안 돼요. 다리 찢어져요. 몸 찢어지고 마음 찢어지고요. 다 찢어져요. 인생 찢어져요. 아니요.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와 상관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저는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이 이해관계와 상관관계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유기체잖아요. 한 개의 눈, 코, 입 다 각각인 것들이 이 지체들이 모이면서 강인해지고 필요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요. 지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가봐요. 징그러워요. 내 눈인데도. 근데 우리가 다 합쳐서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유기체예요. 근데 이 유기체가 여러 가지 변동성을 느끼면서 막 아픔이 있고요. 이 내 면역의 세포들이 그 중에서 막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죽는 것들이 있고 그 죽는 속에서 남아있는 것들은 더 생존해 가죠. 더 강인해지고 우리의 면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상관관계, 이해관계, 자연의 이해관계. 왜 자연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해관계를 알면요. 내 감정 상태, 화남, 남한테서의 탓했던 것들이요. 내 스스로한테 오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성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해가게 돼요. 그러니 내 멘탈 붙잡는 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내가 박스권 밖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 깨달음이 있다 보면 그냥 그 멘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막 되게 쪼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큰 알은 뭐냐면 상관관계와 이해관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오기까지요. 저희 대표님을 만나지 않은 이 관계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 콜드콜 성장하려고 저에게 이 책을 사지 않았더라면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대표님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대표님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제가 대표님과 17개월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전 사실 과거로 돌아갔어요. 예전으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새로운 다른 경험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이 다른 경험을 계속 유지하는 줄 아세요? 왜 이 다른 경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계속 성장하는 줄 아세요? 상관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깥으로 저 혼자 있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또 제 별거 아닌 거가 제 지체들이 다 떨어져 있을 때는 더 별거가 아닌 것이 그나마 이게 뭉쳐 있어서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라는 김지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강인하죠. 또 여기에 이 김지순이라는 사람이 더 강인해지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강인하죠. 거기에서 더 성장한 거에서 또 이제 저희 멘토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 PCM P8이 이 조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저희에게 이 같이 있는 독서 모임의 이 관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배움을 함께하고 이 333 법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33 법칙의 주의사항을 계속 생각하고 다시금 제가 저의 삶에서 성장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틀리죠. 그 불확실성에 무섭고 두렵고 그냥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엄청 성장하는데 엄청 무서운 내가 왜 인생을 살았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왜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저는 이 인생을 탈피하기 위해 이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엔 상관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